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드림맘입니다. 지난번에 학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영재고 준비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 영재고에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Q&A만 모아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영재고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될 때는 8개의 영재고가 그 각 컬러가 달라서 종합반만이 답이다, 아니면 안 다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요, 학교에서는 영재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능과 내신과는 다소 달라서 학원에 의뢰해서 레벨 테스트도 받아보고 8개의 영재고 중에서 내 아이에게는 어떤 게 맞는 건가를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도권은 좀 경시가 강한 편이고, 또 지방에 있는 영재고일 경우에는 지역에 사는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신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에게 유리한 그런 전형들도 있어요. 어떤 게 더 맞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합격, 불합격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될지 이런 걸 모르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요, 정말 아이가 너무 잘하는데 영재고에 떨어져. 그런데 어떤 아이는 잘 몰랐는데 그 아이가 영재고에 합격을 했어.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 아이에게 맞는 영재고를 잘 선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먼저는 그런 레벨 테스트를 받아서 내 아이가 이런 조금 경시 성향이 강한 아이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라던가, 아니면 내신이 아주 좋은 아이라서 그러면서 중등 심화까지 탄탄하다, 이럴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갈 이제 영재고에 대해서 학원 설명회든 또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그 설명회를 들으면서 분석을 해 보셔야 해요. 그러면은 내 아이가 정말 여기가 가장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쪽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딱 적합하게만 하면 되는데, 이 적합선이 영재고마다 너무너무 컬러가 틀리다는 거죠. 학원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다들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하면 아이가 좌절하고 저희도 사실은 그럴 때 굉장히 죄책감 느끼죠. 그러니까 여쭤볼 수 있는 곳을 좀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 보고 또 종합반에서 어느 정도 들어보고, 그리고 내 아이가 어디를 지원하는 게 좀 좋겠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그 합격에 가장 내 아이와 그 합격률이 높은 쪽으로 그쪽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내신과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쪽에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아니면 경시를 하겠다에 따라서 학원을 계속 다닐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그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꼭 반드시 관련되어 있는 그 영재고 학교의 설명회를 들어보시고, 담당자분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나면 끝나고 나서 그분께 직접 여쭤도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좀 더 입학을 하는데 근접할 수 있도록 정보도 수집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종합반에서 공부한 내용이 영재고 입학 후에도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반고나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데, 영재고에 합격을 한다면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합격 후에 보통 이 과정보다 훨씬 더 많은 진도를 빼놓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영재고 내신을 위해서 합격한 후에는 비슷한 그룹의 아이들끼리 수업 준비를 하고 진도를 나가는 그런 것도 많이 봤고요. 합격 후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주말마다 나와서 부족한 부분을 학원에서 다니는 이런 케이스도 많았어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전혀 그런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간 걸 보면서 꼭 학원이 답이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아이가 못 따라간다면 이제 다녀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양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기서 준비를 하다가 영재고에 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도 너무 막 다급해하지 마시고, 영재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충분히 한 진도를 나간 부분을 제외한 일반고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을 그때 이제 아이를 다독거리면서 너는 이미 수학과 과학은 잘 되잖니, 그러니까 다른 것만 잘 하고
하고 나면 너는 학교를 가서 반드시 좋은 점수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시고, 합격을 했을 때와 합격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께서 이 점을 좀 잘 알고 계시다가 대비를 하시게 된다면 어느 쪽에 가셔도 아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영재고를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대와 카이스트의 대부분 한 절반 정도는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합격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도 잘 안 됐을 경우에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다가 오히려 영재고에 떨어지고 나서 정신 번쩍 차리고 정말 준비 잘해서 서울대 의대를 간 그런 케이스의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인터뷰 영상도 보시고 꼭 합격하든 안 하든 이 양쪽을 함께 이제 준비해 보신다면 여러분에게 또 자녀에게 시행착오가 덜하고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질문은 너무 어렵네요. 영재고를 준비하자니 떨어지면 일반고 가서 어떻게 적응하나 싶고, 또 KMO랑 영재고 준비를 안 하자니 아예 역량이 아쉽고 라는 고민이었는데, 다들 그런 고민들을 하시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건 당연히 아이가 능력이 된다면 준비를 하셔야죠. 그런데 학원에서 너무 이쪽만 올인하게끔 해서 다른 주요 과목에 대해서 손을 놓게 되는 케이스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약간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고요. 만약에 합격을 하게 되면 더 깊이 있게 공부를 또 하셔야 되고,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회복할 수 있대 완전히 손을 놓게 되면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그 주요 과목 타 과목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라는 내용이고, 당연히 아이가 역량이 된다면 준비하셔야죠. 좋은 학교고 또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네 번째는 자소서, 좋은 추천서 받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추천서를 받을 때 정말 좋은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선생님에게 부탁드릴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런 부분 중요해요. 보통은 이제 수과학 선생님 중에서도 좀 더 친분이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하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도 이 아이의 100%를 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께서 어느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쓴 것과 내 아이가 쓴 자소서에서 어떤 부분을 부각시킨 것이 서로 맞지가 않으면 좋은 추천서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쓴 자소서와 그 아이의 특징을 쓴 히스토리를 써서 선생님께 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소서를 썼고 조금 연결을 시켜서 더 부각시켜서 써야겠구나라고 생각도 하실 뿐만 아니라, 뭘 써야 될지 막연하고 생각했던 것과 좀 다소 벗어난 그런 내용을 쓸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방지를 할 수도 있고, 선생님께서 훨씬 더 좀 쉽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이를 잘 자소서와 연결해서 또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추천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선생님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추천서 내용이 자소서와 일관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자소서 그리고 아이의 히스토리를 같이 준비해 가셔서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잘 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영재고 준비생들의 그런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걸 준비를 하다 보면 수과학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타 과목의 암기를 완전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쪽으로 쏠림을 하면서 이제 영단어 외우는 것도 싫어하고 국어의 단어 외우는 것도 싫어하고 타 과목의 암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이해하면서 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암기라는 부분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특징이 대부분이 이런 영재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암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드는 그런 패턴으로 몸이 딱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암기를 하는 것도 훈련을 약간 시키면서 하시면 영재고에 합격을 하셔든 또는 합격하지 않든 내신에 문제가 되는 그런 암기 부분에 핸디캡을 갖지 않게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행보를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자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